2012년 오후공채 자료 해석 두 번째 풀이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부터 40번까지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고 책형은 인책형인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번부터 바로 볼게요. 5년 동안 국방부의 감사 횟수 실적을 나타냈고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가 이렇게 3개가 있고 감사 실적 건수를 처분 종류, 업무 종류, 결함 원인에 따라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기억부터 바로 볼게요. 그리고 같은 자료를 뭐뭐별로 물었으면 거의 90% 이상은 최소 교집합, 즉 최소 교집합을 물어봅니다. 뭐이면서 뭐는 몇 건 이상이다. 뭐 이런 거 기억. 감사 횟수당 감사 실적 건수는 매년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를 고르는데 그 대소관계를 이제 따져봐라 라는 거죠. 다소 처음 그 문제 시작하는 문제치고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는데 숫자에 뭔가 좀 그 숫자 그 계산 연습을 열심히 했다면 그렇게 까다롭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분수 계산 뭐 이런 것 등이 될 수 있겠죠.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건데 1040으로 보면 936이면 100이 넘게 감소를 했죠. 얘는 1 감소를 했고 중요한 건 자세히 계산하지 않아도 숫자 센스를 이용하면 여기서 여기 가는 그 43에서 42로 가는 그 감소율이 여기서 여기 가는 감소율보다 작습니다.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분자의 감소율이 분모의 감소율보다 크잖아요. 그러면은 줄어듭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두 번째도 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8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20%가 감소한 거 아니죠? 20%가 8.4니까 20%의 그러니까 근접하지만 20%는 20% 미만으로 감소를 한 거고, 얘는 230가량 지금 감소를 했죠. 얘는 아무리 모르긴 몰라도 20%를 가볍게 넘게 감소합니다. 20%가 가볍게 넘습니다. 20%를 감소율이. 당연히 분자의 감소율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를 이제 보면 이건 볼 필요도 없죠. 분자 감소하고 분모 커져. 그럼 당연히 작아지겠죠. 2004년에. 얘를 봅시다. 56에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는데 56에서 52라고 하면 4가 감소해요. 그 다음에 38에서 3이고요. 자, 그러면 분모의 감소율은 38분의 3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40분의 3보단 크죠. 왜냐하면 분모가 작으니까. 자, 그러면 40분의 3은 뭔데? 7.5%입니다. 왜? 4분의 3이 75%니까. 10을 하나 더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자릿수를 뒤로 가야지. 7.5%. 그럼 모르긴 몰라도 얘는 7.5%보단 크겠지라고 하면 되고, 56에서 52면은 56분의 4야, 감소율이. 약분하면 14분의 1이죠. 분수의 소수편에 의하면 이거 뭐죠? 그렇죠. 7.14%입니다. 자, 그럼 게임 끝났습니다. 분자의 감소율은 7.14%. 분모의 감소율은 모르긴 몰라도 7.5% 이상. 따라서 분모의 감소율이 크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맞나? 그렇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증가합니다. 05년도에는. 얘 틀렸어요. 이게 조금 기억선지치고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그 문제였는데 일단은 좀 제거를 해줍시다. 니은 보죠. 군수시설 업무에서 결함 원인이 운영 불합리인 건수는 126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운영 불합리가 여기 있고 군수시설이 여기 있죠. 194. 자, 그러면 이 194에서 여기가 최소한 몇 건 이상 포함돼야 되냐 물어봤죠. 여기서 얘네들이 극단적으로 모두 포함된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제 21, 42, 50, 68이죠. 그럼 194에서 68을 빼면 126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얘네들이 모두 군수시설이라고 가정을 하면 모르긴 몰라도 이 126은 최소한 여기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최소값입니다. 얘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126건 이상 옳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그 무슨 막 NCS 교재나 막 피셋 교재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계산 그 무슨 공식처럼 만들어 놨더라고. 그 뭐냐면 군수시설 업무에서 운영 불합리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군수시설이랑 운영 불합리를 더해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없죠. 그럼 여기다가 전체 그 값을 빼주는 거예요. 전체가 520이죠. 그렇게 빼주면 됩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더해주면 뭐야 646? 646이죠. 얘를 빼주면
126이 되죠. 이렇게 이제 그 가르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쓰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뭐이면서 뭐뭐일 때 뭐뭐는 몇 건 이상이다. 그래서 두 개를 더했으면 전체 집합 하나를 빼주는 거고, 세 개를 이렇게 뭐뭐이면서 뭐뭐이고 뭐뭐인 거는 몇 건 이상이다. 이럴 때는 두 번을 빼줍니다. 이 u는 뭐냐면 전체 집합을 그냥 나타낸 건데 얘예요. 그냥 전체 건수. 그냥 알아만 두세요. 디귿은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남은 거니까. 리얼. 2005년 결함 원인이 운영 불합리인 건수의 당해년도 감사 설정 이거분의 이거는 2001년 처분 종류가 시정인 건수의 당해년도 감사 실적 건수 대비보다 크죠. 1000분의 230 정도 되는데 얘는 520분의 450이니까 얘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작다라고 한 거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6분이나 들어갔네요. 한 문제. 22번 보죠. 원자력 발전소 사고 전후의 식수 조달원 변경에 관한 설문조사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사고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사고 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가구만 한 종류의 식수만 이용하고. 1번 사고 전에 식수 조달원으로 정수를 이용하는 가구 수가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 정수는 다 더해도 100이죠. 그 다음에 얘네보다 더 큰 게 있나요? 60건. 수돗물은 120가구니까 틀렸죠. 사고 전에 비해 사고 후에 이용 가구 수가 감소한 식수 조달원은 3개냐고 물었습니다. 수돗물부터 보죠. 이게 사고 전, 이게 사고 후. 얘는 똑같으니까 제외하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후죠. 20, 20도 똑같으니까 제외합시다. 30에서 10으로 되고 30으로 10으로 돼. 그 말은 20씩 2개니까 즉 40가구가 감소했다는 거죠. 따라서 수돗물이 감소합니다. 정수는 이것도 그대로 놔두고 정수는 사고 전, 사고 후니까 20건 증가하고 그대로고 20건 감소. 그럼 정수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동결. 약수 이거 그대로죠. 사고 전, 사고 후 똑같고 근데 사고 전 40가구에서 10가구로 내려갑니다. 감소했으니까 약수가 됩니다. 생수 보죠. 40 그대로 가고 사고 전, 사고 후죠. 증가했습니다. 틀렸습니다. 두 개예요. 사고 전후 식수 조달원을 변경한 가구 수는 전체의 60% 이하이다. 반대로 생각하세요. 변경하지 않은 가구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맞으려면 40% 이상이 되면 됩니다. 자, 변경 안 한 거 40, 50, 10, 50, 140가구. 전체 가구가 몇 가구죠? 구해야죠 뭐. 이거 아까 120가구였죠. 이거 100가구였고 220에다가 370이네요. 그럼 이거 얘 40%가 120에 148이죠. 이 40% 곱했을 때. 근데 140은 40% 미만이죠. 그럼 이 변경하지 않은 애가 40% 미만이란 소리는 뭐죠? 변경한 애들은 60% 초과죠. 틀렸습니다. 4번. 사고 전에 식수 조달원으로 정수를 이용하던 가구는 사고 후에도 정수를 이용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100가구죠. 사고 후에도 100가구죠. 이 수치의 합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틀렸습니다.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 5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옳은 거 찾으라고 하네요. 독서 현황. 그래서 6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자, 기억. 학생들의 평균 독서량은 5건이냐고 물었습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이었죠? 6명. 그럼 뭐지? 이 다 더한 게 30건인지만 보면 됩니다. 8건, 12, 10, 30 맞죠? 1, 2, 3 중에 답이 나올 거고 남학생이면서 독서량이 5건 이상인 학생 수는 전체 남학생 수의 50% 이상이다. 그럼 일단은 남학생이면서 5건 이상인 게 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전체 남학생 수의 50% 이상이냐고 물었는데 4명 중에 1명이죠. 25%니까 틀렸습니다. 독서량이 2건 이상인 학생 중 얘 제외하고 남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의 2배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5명 중에 남학생이 3명, 60%죠. 그 다음에 전체 학생 중 여학생 하나, 둘, 6명 중에 2명이면 3분의 1이죠. 분수의 소수표에 의하면 33점? 그렇지, 3%. 얘의 2배는 66.67이죠. 2배 이상 안 되죠, 60%니까. 리을이 정답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리을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24번 볼게요. 24번, 25번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막 되게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자잘하게 해놔가지고 헷갈리고 시간을 좀 소모하게 하는 당황시키는 문제였습니다. 옳은 거를 보고 업종별 엑스포저 추이를 이제 나타낸 건데, 익스포저? 저는 그냥 엑스포저라고 할게요. 아무튼 옳은 거를 고라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저는 대출에서 매출을 뺀 겁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대충, 엑스포저가 마이너스 값으로 가야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버 엑스포저는 이제 0보다 큼을 의미하고, 기억. 10년 전년 대비 엑스포저와 2011년 전년 대비 엑스포저가 모두 증가한 건 4개다라고 했는데, 방법 없어요. 그냥 빨리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 이렇게 증가한 걸 찾는 거예요. 틀렸고, 말 안 할게요. 그냥 제가 이게 맞는 거는 동그라미 칠게요. 네 개 맞네요. 기억이 포함된 거를 안 된 거를 포함 안 된 걸 제거해주면 1, 2, 3 중에 답이 나오고 니은. 9에서 11년 동안 전체 업종수에서 오버에 해당하는 업종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를 초과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오버는 0보다 큰 건데 딱 봐도 0보다 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로 여사건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숫자 쓸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써줄게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전체를 구해야지. 3, 6, 9, 12, 15, 18, 19. 그러면 19분의 7, 19분의 8, 19분의 7. 맞죠? 근데 이게 똑같았나? 제가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있나요? 뭔가? 이게 다시 한번 살펴보죠.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한번 1, 2, 3, 4, 5, 6, 7. 7 맞고 1, 2, 3, 4, 5, 6, 7 맞네요. 그냥 가죠. 그럼 이제 19개의 이제 업종이니까 19분의 7을 이제 비교할게요. 자, 근데 이거 뭐 어려울 거는 없어요. 얘는 20분의 7보다 크겠죠. 20분의 7은 정확하게 35%니까. 그래봐야 크긴 한데 막 많이 크진 않겠죠. 그럼 한 37% 정도 선에서 끝날 거다라는 소리죠. 그 말은 오버 엑스포저는 60% 초과하는 게 맞다는 거죠. 19분의 8을 보죠. 얘도 이제 20분의 8보다는 크겠죠. 20분의 8은 뭔데? 40%. 근데 얘는 뭐야? 그럼 40%보다 크니까 40.xx가 되겠죠. 그럼 오버 엑스포저는 얘는 60%를 못 넘어요. 그럼 여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틀렸어요. 디귿은 볼 필요 없겠죠. 리을과 미음 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됩니다. 저는 미음을 보고 넘어갈게요. 미음이 리을보다는 시간이 적게 걸릴 겁니다. 이거 찾는 것도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선택하면 답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과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지를 택할지, 시간이 적게 걸리는 선지를 택할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 질문 댓글들 보면은 상당히 그 의존 그 경향적인 좀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걸 탈피하고 깨야 됩니다.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진짜 너무 답정너라고 하는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해야만 된다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답변을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저는 답변을 해드리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은 이제 열심히 혼자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운수 장비 업종을 이제 한번 보면은, 운수 장비 업종을 10년과 11년의 대출 비중의 전년 대비 증감은 엑스포저랑 똑같다라고 물어봤는데, 대출 비중이 감소했죠. 감인지만 보면 되죠. 엑스포저는 감인가요? 잠깐만. 운수 장비에서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제가 햇빛에 지금 비쳐가지고 촬영 중인데, 다시 한번 볼게요. 대출 비중 어디? 이건가? 자, 증가, 네, 감소죠. 그러니까 증감인지만 보면 되죠. 근데 엑스포저는 감소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리을이 맞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25번 한번 이제 보도록 해볼게요.
스마트워크 추진 과제별 예산 계획과 취업 인구수 추정치인데 중요한 건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으니까 다 열심히 문제를 진짜 열심히 잘 풀었는데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헷갈려서 틀리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는 스마트워크 취업 인구수가 650만 명 이상일 거로 추정된다. 이거 다 더하면 6,500 넘죠? 단위 1000명이니까 650만 명이고. 스마트워크는 이것만 빼곤 없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제도개혁에 들어가는 예산의 합은 대국민의 5배를 초과한다라고 했는데, 제도개혁이 이거죠. 둘이 더하면 56. 대국민 홍보는 10. 10에다가 5배를 더하면 뭐가죠? 50이니까 당연히 초과하겠죠. 맞습니다. 6년간 투입되는 예산의 합이 가장 큰 추진 과제는 워크센터 구축. 이거를 다 더한 건데 딱 봐도 이거 다 더한 것보다 큰 지금 추진 과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세부 과제 중에서 2012년에 비해 17년 가장 많이 증가한 또 세부 과제는 서비스 환경 조성. 자, 95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럼 95보다 큰 게 있는지 가볍게 보면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옳습니다. 자, 그러면 4, 5번 중에 답이 나오겠네요. 12에서 17년 동안 스마트워크 추진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해. 15년도인가요? 382억 원? 그러면 15년도인데, 이때 전년에 비해 그러니까 전체 스마트워크 취업 인구수도, 증가한 스마트 취업 인구수도 가장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1300가량 증가를 하고, 50 정도, 아까 60 정도 증가를 하고, 400 정도 증가를 하니까 1300, 400, 한 1800 정도 증가를 했겠죠. 나머지 이렇게 증가하는 거 있나? 얘가 있네요. 1 증가하니까 볼 필요 없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얘 1200 증가하고 얘 900 가까이 증가하죠. 2000 넘습니다. 얘는 틀렸어요. 5번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6번) 징후 역량시험 영역별 상위 5명 자려고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기업. A기업 직원 중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직원은 하선행. 그러니까 하선행 점수를 살펴볼까요? 184점. 268점인가요? 얘보다 큰 거 있나만 보면 돼요. 일단 성혜지가 바로 1위니까 한번 성혜지를 볼게요. 그러면은 181점. 혜지가 없네? 그럼 83점이라고 가정합시다.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264점 혜지가. 그 다음에 신경은 양선아가 아주 점수가 높아 보입니다. 양선아 볼까요? 97, 그럼 173, 88 더하면 261. 따라서 이 하선행을 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 안 본 애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점수가 너무 차이 나서. 양선아는 총점을 기준으로 A기업 2순위라고 했는데 잘 구해놓은 게 이용이 되네요. 얘가 하선행이고 얘가 성혜지고 얘가 양선아죠. 3등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3등입니다. 그러니까 2위가 절대 될 수 없어요. 3위죠. 3위도 될 수 없나? 아니지, 뭐 3위 될 수 있지. 이게 지금 점수가 안 나온 애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가? 175. 175. 황성필을 한번 볼까요? 175점에다가 황성필을 제가 까먹었네. 7. 근데 황성필은 257이잖아. 맞네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어쨌든 틀렸어요. 리을은 볼 필요 없겠죠. 우리가 기억, 니은 두 개를 꼼꼼히 본 결과 얘네 둘이 남았고 리을이 포함되니까. 디귿. 신경은의 총점은 260 못 넘는다라고 했는데 신경은이 88, 91 더하면 179인가요? 그다음 신경은이 6등이라고 치면 84점. 그렇게 된다면 263점의 점수를 획득합니다. 이해되시죠? 넘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볼게요. 이동통신시장 추이에 대한 자료가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상용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데이터 매출액의 추이가 그러니까 빈약한 걸 딱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매출액 2011년은 4분기가 없네.
1, 2, 3분기만 이렇게 해놨네. 가입 대수 보급률에서 전체 인구를 구할 수 있게끔 해놨네요. 기억. 이동통신 이거 중에서 데이터 매출액의 연 증가율은 매년 50% 이상이냐 물어봤어요. 50% 이상이죠. 2배. 2배 맞고요. 4분의 3, 75% 맞고요. 7분의 9, 7에서 9, 7분의 2죠? 28.57%인가? 아니지. 29% 약. 그러니까 얘는 50%안 되죠. 틀렸어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으니까 포함을 시켜줘야겠죠. 1, 2, 3 중에 답이 나오고 니은. 2010년 이동전화 보급률은 가입 대수 증가 왔고 전체 인구 감소에 따라 125.3. 전체 인구는 봐야겠죠. 이거분의 이거네. 전체 인구는. 자, 그러면 분자는 여기서 3.1이 증가했고 여기서 4.3이 증가했어요. 근데 증가량이 얘가 1.2가 더 클지라도 이거 차이를 보세요. 기준값이 얘가 더 작죠.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여기서 여기 가는 것보다 큽니다. 분자의 증가율이 클 때는 이렇게 되죠. 감소 아니에요. 1번이네. 리을만 보고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2011년 10월에서 12월 동안 월별 매출액이 당해년도 1에서 9월까지 월평균 매출액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똑같다면 2011년 매출액은 얼마냐? 그게 전년도보다 높냐? 적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2011년 이게 9개월 동안의 수치죠. 이걸 또 9로 나눠서 3을 곱하지 말고 그냥 3으로 나누세요. 왜냐면 10월, 11월, 12월은 3개월이잖아. 이걸 1개월치로 나눠도 어차피 3을 똑같이 곱할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겠어요? 응?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3300 한 20 정도 되나?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더하면 되죠. 그럼 73, 2, 13 13273인데 13863은 크죠. 2010년도가 전년도보다 감소하는 게 맞죠. 넘어갈게요. (28번) 국내에 취항하는 12개 항공사의 여객 및 화물 운항 실적을 나타낸 거고 옳은 거를 고르라 합니다. 각주가 좀 있는데 운항 횟수는 얘네들이 합친 거, 여객 지수는 운항 횟수분의 여객 운항 횟수. 이것은 1 빼기 화물 지수. 이게 좀 중요하겠다. 그쵸? 중복은 없고 총 항공사 12개고 기억. 화물 지수가 1인 항공사 횟수가 여객 지수가 1인 항공사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객 지수 구하는 게 편하죠. 여객 지수부터 물어봤으니까 여객 지수부터 가죠. 운항분의 여객 운항. 이게 1이라면 이 둘이 똑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하나가 끝이네. 화물지수는 1 빼기 운항에서 여객 운항 횟수 1에서 이거를 빼는 거죠. 그럼 이게 1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운항 횟수가 0일 수는 없지. 그럼 수학적으로 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없어요. 0분의 그 상수꼴 해가지고 이거 무한대입니다. 맞나? 가물가물하네. 어쨌든 아무튼 맞을걸.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러면 이거 분자가 0이 되는 거죠. 여객 운항 횟수가 0인 항공사를 찾아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4개죠. 틀렸어요. 맞죠. 기억을 일단 4개나 있네. 니은. 여객 지수가 비항공사보다 큰 외항사는 4개냐고 물었습니다. 여객 지수를 보려면 운항에서 여객이죠. B가 555분의 500으로 봐요. 그냥 이거 그냥 550분의 500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50으로 약분하면 11이죠. 분수의 소수편에 의하면 약간 90.9%입니다. 90.9%보다 큰 애들이 외항사에서 있나 보면 됩니다. 90% 안 넘고 얘 있죠. 1이니까 얘는 안 넘고 얘는 넘네. 76분의 75. 자세히 계산 안 해도 얘보단 커 보이잖아요. 얘도 여사건이 6인데 88분의 6은 10% 미만이죠. 그 말은 88분의 82는 90% 이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한 6에서 7%거든요. 88분의 6이. 그러면 한 92, 3% 되니까 얘도 크죠. 어찌됐건. 111분의 102는 이거 숫자를 일부러 편하게 계산하라고 이렇게 맞춰준 것 같아요. 이대로 비교해보세요. 그 분모의 증가율이 111에서 555는 정확하게 5배 증가하죠. 근데 여기다 5배를 똑같이 해볼게요. 210이죠. 510이죠. 어떻게 210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신기하네. 아무튼 510이면 얘보다 작죠. 그 말은 뭐지? 여기서 여기 갈 때 5배보다 작다는 거죠. 하지만 얘는
5배.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어떻게 된다? L이 더 크다. 따라서 외항사 4개 맞죠? 굉장히 시간 많이 잡아먹네요. 어려운 거 아닌데.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네. 디귿 보죠. 국내 항공사가 취향하는 노선수, 전체 노선수 중 A 항공사가 취향하는 노선수가 차지하는 거는 65% 넘는다 라고 했는데 225분의 137. 이거 65% 하면은 바로 그냥 나오면 됩니다. 20분의 13이거든요. 왜냐면 20분의 1이 5%니까 그 단위로 해가지고 20분의 13은 65%라고 하거든요. 가끔씩 이것도 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지 말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15%, 25%는 뭐 4분의 1이니까 당연히 알죠. 35%, 45%, 그 다음에 55%, 65%, 85%, 이렇게 6개 정도는 분수를 외워두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분수를 외워뒀으니까 바로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 11배죠. 11배 이상. 얘는 11배를 넘냐? 그것만 보면 돼요. 근데 얘는 10배 조금 넘습니다. 11배가 안 된다는 거지.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되고 65%보다 작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그쵸? 리얼. 국내 항공사 전체의 여객지수가 외항사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여객지수는 이거분의 이거, 이거분의 이거. 숫자를 여기다가 좀 옮겨서 자리가 없어서 이걸 이제 어림산을 좀 해보면은 얘를 11로 보고 얘를 13으로 볼게요. 근데 얘는 29, 40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얘의 기껏해야 2.xx 밴드 얘는 3배를 넘죠. 왜냐하면 3배 곱한 게 39니까. 따라서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국내가 여객지수보다 크죠. 해외보다, 외항사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볼게요. 보고서 바로 찾으라는 문제인데 바로 보죠. 가지진과 나지진의 규모는 동일하나 가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가 나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의 4배 이상이었다. 근데 여기 동일한 게 두 쌍이 있거든요. 사망자가 4배 이상이고 이것도 4배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만은 알 수가 없고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게 없다. 다지진은 가지진보다 규모가 크지만 사망자 수, 부상자 수는 각각 적게 발생했는데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A랑 F 중에서 뭐 누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이거 여기서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바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가 같은 규모인 다지진에 의한 사망자 수보다 8배 이상, 이걸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규모가 이거이니까 이거 여기다 8배 곱하면 얘보다 작죠. 여기다 8배 곱하면 얘를 넘죠. 이거네. 그러면은 이게 다고 이게 반에 맞죠? 그러면 가 나도 구할 수 있지. 4배 이상이었으니까 뭐야, 나가 여기 있죠. 얘가 가가 되고 나다 바가. 라마만 볼게요. 지진의 규모는 마가 크대요. 얘가 마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부합하지 않는 거. 2006년 말에 비금속광이 국내의 85%, 88.7이니까 맞죠. 비금속 광 중에는 5대 광종이 95% 이상. 이건 뭐냐면 이게 95%보다 크냐 물어본 건데 이게 여사건은 뭐죠? 이거죠. 얘는 뭐예요? 딱 봐도 2%도 안 돼요. 그 말은 뭐지? 얘가 97% 이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부합하지 않는 거를 고르라고 했죠. 기억은 포함이 안 되겠네요. 주요 비금속 광물 중에 석회석, 백운석, 대리석은 매장량 가운데 가채 매장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0%를 초과하고 백운석의 가채 매장량은 석회석의 5%에 미달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채 매장량부터 보면 얘의 5%는 한 35만 몇천 되게 됐죠.
작네요. 그 다음에 70% 이상인지 볼게요. 97에 64, 7에 64. 이거는 66,000으로 이렇게 해두면 여기에 70%는 46,200이죠. 심지어 얘보다 숫자를 크게 해서 여기에 70%가 46,200이라 얘보다 그러니까 작죠. 그 말은 당연히 여기에 70%는 얘보다 작다는 거,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거죠. 얘가 얘의 70% 이상. 그러니까 얘도 옳은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니은도 지워보죠. 자, 그럼 여기서 디귿은 안 봐도 되겠죠. 얘는 틀린 거예요. 그럼 리을이 맞나 틀리나만 보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단 가죠. 석회석 광산수는 강원도가 전체 석회석의 50%를 초과하고 48, 47, 95 곱하기 2 했을 때 190이죠. 얘가 분모지. 곱하기 2 했을 때 분모를 초과한다면 50% 초과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고, 품위별로도 강원도가 고품위, 저품위, 강산수의 50% 각각 초과. 48에 곱하기 2 했을 때 96이죠. 근데 고품위에서는 98이 분모입니다. 못 넘네? 98분의 48은? 그렇죠. 50% 미만이란 소리입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 그 계산을 좀 빡세게 해야 되는, 키포인트만 알면 그러니까 쉽다기보다는 그냥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어쨌든 문제가 이게 좀 까다로웠어요. 이제 31, 32 연계 문제고, 이렇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인쇄 자체가 제가 인쇄를 못한 게 아니라, 원래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일단, 표 차트 변환형인데,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하네. 자, 그럼 일단 봅시다. 자, 2007년에 6월에서 8월까지 중국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 수 누계를 나타냅니다. 자, 보죠. 한국 국적의 중국 이걸 말하는 거지. 자, 보면 1번부터 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야. 전년 대비지. 근데 전년 동월 대비 또 증감률이 나타났어. 이걸 또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한 200만 명 정도 될까? 20만 명. 이게 1000명이니까. 20만 명이면 여기서 3% 감소하면 6만 명 빼주면 194만 명이니까, 그럼 한 199만 명. 뭐 이 정도 되겠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본이 이거니까, 여기서부터 틀렸지. 이 근처에 해야 됩니다. 이게 바뀌었구나. 중국이랑 이걸 바꿔놨네. 얘도 보면 이게 누계라서 이것도 6%면 한 250 정도 되겠지. 200이랑 더하면 450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일본이 450에 가야 되는데 7월 달에는 누계가 660만 명을 넘어섰어. 근데 이 중국을 보면 40만 명 조금 넘죠. 이게 타당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바뀐 거예요. 어쨌든 틀렸어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3개나 지워지네. 이 둘 중에 하나. 이 문제가 좀 어려웠으면 아마 여기서 이제 차라리 찍는 게 나았을 겁니다. 기억 정도는 볼 수 있으니까. 니은. 한국의 총 관광 지출에서 중국, 일본과 타 지역 관광 지출의 구성비. 이건 어떻게 구해?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서 관광객 수가 10월 달에 33만 5천, 18만 9천 명이죠. 총 관광 지출은 5억 9천 5백만 달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구해 했더니, 한국인 관광객의 해외 지출이 있습니다. 637달러 1인당 평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뭐야? 537인, 잠깐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맞죠? 52만 4천 명인데, 이 637달러를 곱한 게, 여기서 몇 프로 되냐? 뭐 지금 이런 식의 지금 그걸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대충 하면은, 30만, 한 5, 6만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35, 6만이니까, 그러니까 3억 5천만 정도 돼요. 그러면 35라고 치고 얘를 60으로 보면, 나눠주면은 5, 7에 35, 12분의 7이 되고, 12분의 6이 50%죠. 거기에 12분의 1을 더한 거죠. 이렇게. 얘 50%잖아. 얘는 분수의 소수편에 의해서 8.33%. 그러면 58이니까 대략적으로 어림산을 진짜 대충 해도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옳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립니다. 왜냐면 얘는 알 수가 없어. 왜?
한국인 관광객의 해외 지출이지 중국이나 일본에서 쓴 그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처럼 중국인 관광 내 한국 내 지출이 1인당 얼마, 일본인 관광객 한국 내 지출 1인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토당토 아는 거였어요. 괜히 여기다 에너지 쏟았다가 시간만 날리는 거죠. 문제를 맞는다 할지라도. 그럼 디귿 리을은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고, 얘도 뭐 수입분의 지출이잖아. 수입분의 지출. 그죠? 이거죠. 이 약간 안 되고, 약간은 아니고 한 170, 80 정도 될 것 같고, 얘는 2를 넘죠. 그러니까 이제 200 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얘는 더 넘죠.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얘는 이제 2 못 넘고 갑자기. 이 약간 근소하게. 얘는 뭐 1점 몇 정도 되겠지. 근소하고. 그다음에 얘는 뭐야? 이거 2배 해주면은 1200 뭐 정도 되니까, 얘를 못 넘으니까 얘는 50%도 안 된다. 이렇게. 단위는 다 개무시했어요, 그냥. 단위는 뭐 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그러면 기억 니은이 틀렸으니까 1번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2번을 볼게요. 이건 좀 이따 해야겠다.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하고, 2008년 5월 달에 중국인,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내 전체 관광 지출은 해당 월 한국 총 관광 수지 절대값의 절반 이상이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뭘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곱해야 되거든. 그게 좀 짜증나서 그래요. 관광 수지의 절대값이 이거니까 절대값하면 252죠. 그럼 2억 5천 정도 된죠. 얘를 넘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38만 1000, 22만 9천 명. 곱하면 돼요, 이거. 이걸 이제 여기다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5월달을 물어봤으니까 중국인은 1인당 1050, 많이도 썼네요. 많이 쓴 건 아닌가? 1171달러 뭐 이렇게 해주고 곱하기 381, 그 다음에 229 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대충 보면 이게 3000달러, 3만 30만, 이것만 봐도 충분히 지금 넘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가볍게. 아니지, 제가 지금 이 숫자를 잘못 썼죠? 왜냐면 중국 국적으로 한국에 이제 관광 온 사람들, 일본, 이걸 봐야 되는구나. 오케이. 자, 그럼 다시 91 곱해주고 191인데 190으로 보고 90으로 보죠. 그럼 이거 더해주면, 곱해주면 이게 약 9천만 정도 나와요. 왜냐면 1000명이거든요. 얘는 190 이거 해주면, 190에 이걸 해주면 1억 9천만, 1.9억에다가 100을 더 곱해줬으니 20% 정도 곱해준 거죠. 그러면은 3,800만 대충 이렇게 되거든요. 이걸 더하면 2.4억 뭐 2.48억 뭐 그 정도 되는데, 이거 둘이 더해도 이렇게 자세히 계산 안 해도 2.5억은 무난하게 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설명이라 이렇게 자세히 한 거지. 어쨌든 그럼 2.5억을 넘는다는 걸 확인됐으니까 얘는 옳은 겁니다. 자, 니은 2008년 6월에 한국인 관광객의 일본 내 전체 이거 알 수 없다고 했죠? 못 구합니다. 해외 지출이 일본 내 전체 관광 지출에 쓰였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정답은 2번이겠죠. 디귿.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내 전체 관광 지출은 7월보다 8월에 많다라고 했는데, 일본인 관광객의 한국 지출 117, 193 여기다 뭘 곱해야 되죠? 이걸 곱해야지, 달러를. 근데 177에서 193 가는 이 증가율이 이렇게 가는 감소율보다 큽니다. 이해되세요? 비타민 생각하세요.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보다 압도적으로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8월, 7월이니까. 그러니까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제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좀 제가 봐도 좀 어려운 자료라기보다는 읽기 힘든 자료다. 뭐 복잡한 아무튼 좀 까다로운 자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33번 옳은 거. 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90년, 95년, 2000년, 2005년에 잠깐만요. 손을 좀 다쳐가지고 15에서 65세 인구 비율은 각각 70% 이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보죠. 이거 둘이 더하면 30 안 되죠. 30 안 되고 30 안 되죠. 그 말은 뭐지? 70% 넘는다는 거예요. 이거 굳이 해서 막 100으로 나누지 마세요. 얘는 30.7이죠. 그럼 100에서 이거 빼주면 자세히 몰라도 이거 70 안 되죠. 틀렸습니다. 2000년 15세 미만 인구당 65세 이상 인구는 30명 이상이다. 이게 뭐냐면 100명당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그냥 100분의 30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 30% 이상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죠? 곱하기 3 하세요. 21.9죠. 그 말은 뭐지? 곱하기 3 했는데 분모보다 크다. 그러면 3분의 1보다 큰 거죠. 3분의 1은 뭔데? 33.3%.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의 30%는 6.3일 테니까 넘죠? 그럼 답은 3, 4 중에 나오겠습니다. 디귿만 볼까요? 아니면 저는 리얼만 볼게요. 리얼이 까다로워 보이니까. 80년 이후에 조사 연도마다 전체 인구에서 15세 미만 인구는 매년 감소하고 65세는 증가한다. 65세는 다 구해놨어. 그 여가 문제지. 이거 뭐 볼 필요 있나요? 자, 여기서 여기서 증가했죠. 그 말은 뭐지? 100%에서 얘네들이 증가했다면 얘는 당연히 감소를 해야 돼요. 그게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니까. 그러면 15세 미만 여기서 감소했고, 자, 여기서는 구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봅시다. 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30.7이었죠. 그럼 빼주면 69.3이다,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무조건 증가했으니까, 여기서 여기는 당연히, 그렇지. 감소해야 맞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옳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34번. 버스 종류별 옳은 거를 고르래요. 총 운송비 내역이랑 승객 수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약간 숫자가 조밀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순이익은 당연히 요금합에서 총 운송비 빼준 거 당연하겠지. 900원. 오케이. 운송 비용 중 비용 차이가 가장 큰 거는 차량 감가상각. 일반 버스, 굴절 버스. 8만원 가량 나죠. 근데 나머지에서 8만원 가량 나는 건 없습니다. 옳다라고 볼 수 있고. 니은. 순이익이 30만원이 안 되면 차액을 정부가 보존해준대. 그래서 굴절 버스가 가장 많이 받는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900원에 800이면 72만원, 90만원, 81만원이죠. 여기서 이제 빼준 거에 가장 작은 거를 택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30만원에서 가장 멀어지니까 보조금을 더 많이 받겠죠. 72에서 57만 5천원을 빼준다면 얼마가 될까요? 대충 한 14만 5천원 정도 되겠죠. 90만원에서 76만원이라고 치면 14만원. 얘는 20만원을 넘죠. 그럼 얘가 가장 적네요. 얘보다 근소하게 얘가 작아요. 굴절 버스가 더 많이 가져갑니다. 맞네? 자, 굴절 버스는 다른 버스에 비해서 총 운송비에서 가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가동비 어딨어? 여기 있다. 비교해보죠. 일단 얘랑 얘부터 해볼까요? 자, 47만에서 50만 가는 게 61만에서 76만으로 가는 증가율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럼 분모의 증가율이 이거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만 비교해볼게요. 44만원에서 50만원으로 6만원이 증가하네. 근데 57만원에서 76만원으로 증가를 하네. 그럼 얼마 증가한 거죠? 대략 19만원. 거의 한 30% 증가를 했죠. 얘는 기껏해야 10몇 프로. 똑같이 분모의 증가율이 분자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굴절이가 가장 낮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942개의 기업 임원에 대한 9,950명에 대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옳지 않은 거를 골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수에 따른 비율이 나와 있고 1번 보죠.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 수는 조사 대상의 절반이야. 아, 이걸 구해주면 안 되지. 이게 나와 있진 않으니까. 쉽습니다. 이거보다 이게 50% 넘니? 그거 물어보는 거죠. 곱하기 2 해보세요. 900은 얘 못 넘죠. 그 50% 이하가 맞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 중에서 임원 수가 가장 적은 기업은 임원이 2명이다 라고 했는데, 기업 내 여성 임원 수가 이렇게 따라 있는 그 기업 수가 몇 개다라고 나와 있고, 최소값 최대값이 이거 시옷 붙여야 되는데 왜 뺐니? 아, 얘 그 교육과정이 12년이라 그렇구나. 근데 인원수 현황 나와 있고, 근데 기업 내 여성 인원수가 기업이 450개라고 한다고 해도 그 기업 내 남자 임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이게. 기업당 임원수가 2명이고 최소값이 기업당 임원수가 0명이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서 남녀 더해서 2명이다. 그럼 가장 적은 게 2명이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해되세요? 최소값이랑 이게 기업당 임원수가 0명이라 이렇게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얘가 정답이네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뭐 0명일 수도 있고 1명일 수도 있고 심지어 뭐 2명일 수도 있긴 한데, 2명일 수도 있으면 이게 맞는 거 아니냐고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죠. 경우의 수가 딱 하나가 맞을 때만 자료 해석은 맞다고 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나머지는 진짜 쉽거든요. 36번. 경찰 지구대수랑 준수율 조사가 나타나 있는 그런 정보가 나와 있는데, 옳은 거를 고르라고 합니다. 준수율 현황이 A, B, C, D 광역시 따라 나타나 있고, 영역, 항목,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조사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번. 2008년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조사는 한 주에 최대 12시간. 일단 하루에 2번 격일로 실시하죠. 즉 3시간을 하루에 하는데 매일은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일주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있으면 이때 했으면 이때 해야 되고, 이때 하고 이때 하죠. 근데 만약에 월요일 날 했으면 수요일 날 하고, 이렇게 하면 3번밖에 못 하는데 일요일 날부터 하면은 그렇죠, 4번 할 수 있죠. 3, 4, 12 맞습니다. 나머지는 진짜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증감폭 물어보고 뭐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얘네들을 모두 일주일 안에 다 해야 된다, 뭐 다 해야 한다, 뭐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막 충돌을 할 수 있잖아요. 굳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횡단보도 이제 최대 12시간 이루어진다, 이건 이제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에 관한 그 조건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37번 보죠. 실전에서는 뭐 잘하는 분들 시간 나오면 풀겠지만, 이 솔직히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차라리 이걸 푸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는. 성적 및 연봉이 나와 있고, 연봉 산정 공식이 나와 있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 가 야구단 9명 선수 중에서 A의 최종 연봉이 가장 높다. 2663만 달러. 얼마야? 와. 어쨌든 얘네들은 볼 필요도 없죠. 얘네들만 보면 되는데 굳이 계산을 해야 될까? 타석 낮지, 모든 게 낮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조정기수가 뭐 얼마든 간에 얘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 맞으니까. 자, 1, 2, 4 중에 답이 나오고 니은 보죠. H의 최종 연봉이 G의 최종 연봉보다 15만 달러 이상 높다. 일단 같은 거 제외합시다. 점수는 똑같을 테니까. 근데 요거 틀렸네. 득점이 12점이 높아요, H가. 그럼 얘가 일단 24를 앞서네요, H가. 볼렛은 그냥 곱하지 않고 더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1, 25. 그 다음에 다 똑같은데 OPS가 0.015가 G가 커요. 곱하기 여기다 150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지? 응? 2250, 22500, 115가 되나? 22.5가 되나? 맞나요? 다시 0.015에 OPS 곱하기 150이니까 15 곱하기 150은 2250이 됩니다. 왜냐면 15의 제곱이니까. 소수점 3개 해주면 2.25가 되나? 그러면 이게 22.25가 되니까,
그럼 H가 25고 얘가 22.25면 22.5면은 뭐 2.5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얘는 15만 달러 이상 높은 게 아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니은은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이제 디귿은 볼 필요 없고 리을만 보면 C의 득점과 타점이 모두 20점씩 늘고 다른 성적은 변동이 없다면 C의 최종 연봉은 500만 달러 이상 증가하냐고 물었는데 득점과 타점. 자, 일단 득점과 타점 20점씩 늘으면 이게 총 100점이죠. 40, 60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100점. 조정계수도 혹시 바뀌나 보죠. 아, 바뀌네. 400타석 이상에 얘네 둘이 80이 넘어가니까 2.0이죠. 그럼 0. 얘는 일단 2.0을 해요. 그럼 얘 일단 200만 달러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657만 달러에 0.5를 곱해야겠지. 얘 2분의 1은 300만 달러 이상이죠. 얘네들이 더한 게 올라가는 거잖아. 그 500만 달러 이상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8번 한번 이제 이게 잠깐만요. 니은을 제가 뭔가 찝찝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타점에서 12가 높고 볼넷이 하나가 높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OPS 빼고. 그럼 25가 확보가 됐고 0.015가 높으니까 150을 곱하면 1.5%를 곱하는 건데 22.25가 아니지. 22.5가 아니지. 2.25지. 자,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23.25 맞나요? 아이씨. 23.25만 달러가 높아요. 근데 얘는 조정전 연봉이고 조정계수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조정계수는 얘네들이 똑같을 거예요. 250타석 미만 0.5.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면 얘가 11.xx가 되겠죠. 결국 단위는 만이고 따라서 15만 달러 이상 높지가 않죠. 최종 연봉이 11만, 그러니까 10만 원 넘어요. H가 10만보단 큰데 15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8번. 옳은 거를 고르라 합니다. 여기 약물 복용했을 때는 출산 여성수 해가지고 정상화 기형아. 기형 발생률은 약물 복용 횟수가 1회인 경우가 0회보다 0.02%포인트 더 높다라고 했는데 기형 발생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출생 여성수에서 이거. 그럼 얘는 뭐지? 3개를 줄여주면 0.1%니까 0.3이죠. 얘는 125분의 40. 이거 안 떨어질 줄 아는데 떨어집니다. 이게 3을 해주면 375고 225가 남죠. 그래서 3.2입니다. 그럼 얘는 0.32%죠. 그럼 맞죠? 0.02%포인트 높습니다. 1회가. 약물 복용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에 기형 발생률은 1.62. 2회 이하면 얘네들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800분의 1은 1%니까 신나네. 1.6이 맞네 하면 큰일 납니다. 이건 독립적으로 봤을 때고 2회 이하면 이거 다 더한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왜 안 되냐면 솔직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게는. 주어진 니은 선지에서 물어본 건 이거예요. 얘 다 더해서 96. 근데 1.62가 되려면 이건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거의 진짜 기적의 계산법입니다. 이렇게 얘랑 얘랑 같아요? 틀리죠? 그래서 아무튼 니은은 틀렸습니다. 기억 맞고 니은 틀리면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로 고르세요. 나는 리을만 봐야겠다. 자, 리을이 어렵거든. 기형 발생 오즈는 약물 복용 횟수가 4회인 경우가 2회인 경우보다 5배 이상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4회인 경우에 오즈부터 구해보죠. 기형 발생률이 20분의 1 5%네? 그럼 오즈는 뭔데? 빼주는 거? 퍼센트 생략하고 그냥 분모로 갈게요. 이게 4회일 때 오즈죠. 그럼 나머지 2회일 때 0.32 2회일 때 1%. 그럼 99분의 1이네? 근데 얘 5배가 뭔데? 당연히 99분의 5겠죠. 얘랑 얘랑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크죠. 왜? 분자 똑같은데 분모 작으니까.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39, 40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39번.
이건 제 그 가중평균 영상에서도 나오는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죠. 1000명을 대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고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 응답자의 성별 비율이 나와 있는데 남성 여성과 전체를 왜 적겠어요? 가중평균으로 인원수를 따지라 라는 거죠. 시소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별도로 여기서 가중평균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4.5가 차이가 나죠. 얘랑 얘는 뭔 차이인데 3.0. 자, 그러면 가중평균에서 이 전체 값을 두고 차이가 적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반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남 대 여는 4.5 대 3 대 0이고 1점으로 나누면 즉 3대 2의 비율을 가진다라는 거죠. 뭐가? 1000명을 3대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결국 희망 이제 조사한 사람들은 600명, 얘는 400명 여성이. 근데 이제 희망자는 또 다릅니다. 6, 3, 18이니까 180명, 그다음 400에 37.5. 37.5도 어떻게 계산하냐 하는데 분수의 소수표 넣으면 8분의 3인 게 바로 나옵니다. 왜? 8분의 1은 12.5%니까. 그럼 이거 곱하기 4하면 37.5거든요.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제 150명이 나옵니다. 여성분은. 남성분은 이제 180명이 나오고 문제 풀어보죠.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39번 치고는 매우 쉬운 거예요. 얘가 좀 어려웠지. 1번. 성형수술을 희망하는 여성 응답자가 남자보다 적죠. 참여한 여성 응답자는 400명, 600명이니까 틀렸고, 치아 교정 25%, 피부 레이저 시술도 희망하냐고. 퍼센트가 똑같다고 나온 함정입니다. 근데 복수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코 성형을 희망하는 남성 응답자 40%, 여성. 자, 180에 40이면 72명이죠. 여자는 150에 40%는 60명, 그거의 10%니까 66. 당연히 72가 66보다 크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40번 보죠.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과감하게 찍고 이거 풀 바에 2개 풀어서 맞추던가, 아니면 진짜 이거 풀되 좀 스마트하게 풀어서 화끈하게 맞추던가. 나라를 채우라고 합니다. 나 팀, 다 팀, 라 팀을. 가 팀은 여기 대진표가 돼 있으니까. 가산점을 포함한 3개 종목,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우승, 종합 준우승. 종합점수가 같은 팀이 2개 이상일 때는 공동 수상하고, 각 종목별 경기에서 우승과 준우승은 1회 토너먼트로 결정되고 깔끔하네요. 공동 우승, 공동 준우승은 없다. 경기는 축구, 야구, 농구 3개이며 종목별 우승하면 70, 준우승은 50점. 그래서 이제 대진표는 이렇게 동일하고, 자, 이건 뭐냐면 C팀의 C에 배정되면 종목별로 10점씩 가산점이 주어지고 경기 결과가 있습니다. 자, 2종목 이상에서 우승한 팀은 없었다고 합니다. 팩트는. 그럼 하나만 우승한다는 거지. 가는 축구에서 우승. 그럼 가는 더 이상 우승할 게 없다는 거죠. 나와 나는 야구에서 결승 진출. 그럼 나다 중에서 야구 우승자, 우승팀, 준우승팀이 나올 거고. 라는 농구 준우승. 나는 또 종합 우승. 다라는 공동 종합 준우승. 자, 뭔가 몰라. 여기서는 못 풀어요, 이제. 이걸 해보죠. 자, 가가 일단 우승했죠. 라가 농구에서 준우승을 합니다. 다는 일단 여기서 결과가 나오겠죠. 얘가 우승이든지 준우승이든지, 얘가 우승이든지 준우승이든지. 그럼 얘는 뭐다? 가팀과 라팀은 야구에서 없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알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얘 일단 우승했으니까 70점 줍시다. 얘는 이제 가산점 안 주죠. 이건 확실하게 나오잖아. 가산점 안 주는 곳에 있으니까. 얘는 70점이 확정이에요. 얘는 50점. 근데 나가 종합 우승을 하고 다라가 공동으로 종합 준우승을 해야 됩니다. 일단 나는 종합 우승을 해야 된다면 야구에서 승리를 해야겠죠, 뭔가. 그래야만 뭔가 느낌이 나올 테니까. 그럼 얘를 우승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얘는 준우승이네. 그럼 얘 일단 50점 확보하죠. 얘는 70점 플러스 알파를 확보하고. 현재까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를 체크하려면 약간 논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되게 논리적인 문제인데, 얘가 준우승을 했다는 거는 농구가 가나 다 팀 중에 분명히 우승한 팀이 있어요. 근데 가는 할 수가 없어. 왜? 우승을 했으니까. 두 종목 이상에서 우승한 팀은 없으니까. 맞죠? 얘네 둘 중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우승으로 가정했으니까 여기 안 되지. 그럼 얘가 우승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러면 얘 120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다 팀이 종합 우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바꿔보겠습니다. 얘가 준우승을 했다고 칠게요. 얘가 우승을 하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합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농구를 만약에 나 팀이 우승을 했다고 볼게요. 그럼 얘는 X가 되겠죠. 자, 그럼 준우승, 우승했으면 얘 몇 점? 120점. 그 다음에 얘 우승하고 뭐야? 잠깐만, 뭐지? 헷갈렸나? 여기서 답을 구해야 돼요. 왜냐면 얘가 우승하면 이게 답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럼 일단 얘 120점으로 1등을 주고 얘 70점으로 꼴등을 주면 얘네 둘이 점수가 같아야 된다는 지금 조건이 붙어요. 중요한 거는. 자, 근데 이제 우승을 하고, 그럼 얘가 아무것도 아니겠지.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되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준우승을 줘버리는 거죠. 가랑 라가 축구를 했다는 거죠. 결승에서 만난 거죠. 그럼 준우승. 그러면 준우승 두 번이면 얘 100점이 되죠. 그러면 중요한 건 다 팀은 야구에서만 우승했으면 70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얘랑 같을 수가 있냐? 그거는 여기로 가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로 가면 10점에 종목별로 가산점이 주어지죠. 무조건 축구, 야구, 농구를 한 경기씩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번 하니까 30점이 포함이 되죠. 100점 공동 준우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팀이 들어가야 된다? 다 팀이 들어가야 된다. 나머지 A, B, C를 채울 때는 일단 가 팀하고 라 팀이 축구에서 결승전에서 만나요. 근데 여기서 만나면 결승전에서 만날 수 없죠. 그럼 B가 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라, 다. 2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좀 그 수치 표를 만들어서 풀면은 조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건 진짜 엄밀히 말해서 자료 해석이라고 전 보지 않고요. 이건 그냥 상황 판단 퀴즈 문제입니다. 상황 판단에서 퀴즈 너무 폭탄이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2012년 550 제 자료 해석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